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미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주시고 판단 어떠신지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뉴욕 증시 흐름은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에 방송하면서 슈퍼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이크가 되기 위해서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필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술주들 실적 잘 내놓고도 주가는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요. 다우운송 지수가 마이너스 2.2%, 러셀 2000 지수가 마이너스 1.2%, 테슬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2.7% 하락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가 2%, 알파벳이 1.6%, 애플이 1.5%가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이틀째 하락했고 유가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브리 가격이 월요일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9,800달러까지 단숨에 치솟았다가 6일 만에 소폭 빠졌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표는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내용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파벳이 EPS가 예상치보다 40% 이상 높게 나왔고요. 애플도 28%, 스타벅스가 30% 이상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주가가 이제 장중에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 이 종목들이 시간 외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 외로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3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시간 외에서 3%가 빠지고 있고요. 다만 40% 이상 실적이 잘 나온 알파벳 정도만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페이스북, 내일은 아마존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야말로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반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기업들, 애플, 구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놀라운 실적,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반응이 또 꼭 그렇게 움직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 증시 볼 때 어떤 기준점을 놓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술주도 빠진 게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땡겨서 올랐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 봐야 될 지표가 브리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클리컬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를 보는 지표는 브리 가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철금속 가격도 간밤 좀 꺾였는데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 영향력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 내에서 수급 상황 변동성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체크해 주시죠. 포스코가 처음에 지난주에 올라올 때 조금 더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하고 틀려요. 닷새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현대제철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근처에는 중국의 열연변 강판 가격이 중국 당국에서 이제 통제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 빠졌는데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거. 철강주들은 대부분 종목들이 이전하고는 좀 틀린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마트 같은 종목도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인수 얘기가 나왔죠. 그 이슈 때문인가요?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코스닥은 연속 쌍끌이 매수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젠, 심텍,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DDR5 증설 이슈가 있었죠. 그다음에 원익 QNC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외국인은 메가스터디 교육을 닷새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는 SDI를 꼽아봤는데요. SDI가 어제 1시 반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별로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한 1, 20분 지나서부터 갑자기 외국인 수급도 확 들어오고 기관 순매수 1등 종목이었고 실제 수급이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크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18% 이상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고 매출은 사상 최대. 무엇보다도 포인트가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 드디어 흑자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전 부분이 고르게 성장했고요. SDI는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를 더 기대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전략형 자동차 배터리인데요. 젠5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한 분기에 BMW 공급이 예정돼 있고요. 또 SDI면은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게 미국을 언제 진출할 것이냐 이거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밝혔고 ESS 사업도 앞으로 큰 폭 성장이 매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한 긍정 평가는 증권가를 통해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사상 최대고 의미 있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 3분기에는 BMW 젠5 공급 예정. 수급 대장주로 삼성 SDI 꼽아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맥스트가 화려하게 상장을 했는데 관심이 여기에 다 쏠려서인지 나머지 기존의 메타버스 테마주는 줄줄이 급락을 했고 특히 알체라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IR팀을 통해서 자사는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알체라의 대주주인데 지금 지분 1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잡고 계세요? 일단 메타버스주가 어제 그 맥스트는 따상 기록했잖아요. 근데 다른 메타버스주들은 알체라는 급락했지만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키 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트의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비교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메타버스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컴 MDS라든지 팅크웨어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랑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메타버스주들은 어쨌건 상당한 버블이 발생을 했는데 상대적인 맥스트가 너무 싸 보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따장 기록하면서 맥스트의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 되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의 시가총액이 8,600억, 알체라는 5,300억 정도가 됩니다. 알체라는 메타버스주가 아니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증강현실 관련주인 건 틀림없고 맥스트도 증강현실 관련주인데 만약에 오늘 점상을 기록한다면 맥스트의 시가총액은 4,300억 원, 그리고 내일 또 상을 기록한다면 5,600억 원 정도인데 내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은 알체라랑 시가총액이 알체라는 이제 오늘 내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시가총액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키 맞추기가 나타났다. 차라리 기다렸다가 좀 맥스트를 하겠다 이런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IPO 관련해서 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도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공모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월요일 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매도 리포트가 벌써부터 공모도 하기 전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상황인데 비교하는 회사가 해외 핀테크 회사들. 그래서 PBR을 7.3배를 줬는데 국내 은행주들이 PBR이 0.5배인데 이게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카카오뱅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IPO 관련해서 테마를 이뤘던 종목들은 좀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인 것 같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테마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 기조를 흔들 정도의 흐름은 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마주 안에서 종목별로 키 맞추기의 움직임이라고 보셨는데 맥스트가 만약에 오늘도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하면 거의 이제 신규 매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저는 이 부분들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는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 공모가가 11,000원이었는데 11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는 머니게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글쎄 매매 잘하시는 분은 아니면은 좀 이쪽은 당분간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당분간 이쪽 안 보면 어느 쪽 봐야 될까요? 오늘의 시장 포인트 어떻게 맞추고 계세요? 여기 실적이죠.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금요일까지 실적 나온 기업들 한번 총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갖고 접근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제 실적 발표한 기업 쪽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서프라이즈가 났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 종목은 거의 5시가 돼서 실적을 좀 내놨는데,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S-오일, 삼성카드, 현대제철, SDI, 이녹스첨단소재,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장마 과목을 실적 발표한 삼바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특히 제일 세게 오른 종목은 오늘 수급 대기량주로 꼽은 삼성 SDI이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전략에서 제시해드렸듯이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전망치 그리고 수급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 언급한 종목들 중에서 2분기 실적 전망치, 아니, 2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한 달 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그리고 어제까지 최근 닷새간에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요거를 종합해서 한번 표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상향이 된 종목은 S-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 SDI,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도 한번 그 쌍끌이가 나온 종목을 좀 음영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죠. 보면은 S-오일하고 현대제철, 삼성 SDI 뭐 이런 종목 정도는 지금 당장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고 한 종목 꼽는다면 역시 뭐 SDI입니다. 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최고의 테마는 실적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도 좋을 기업 그리고 수급까지 지금도 좋은 종목을 딱 추려주셨는데요. S-오일, 현대제철, 삼성 SDI, 원픽은 삼성 SDI 찍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전략으로 오늘 시장 전략 간략하게 주시겠습니까? 공모주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장을 좀 교란했던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걸려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조금 시들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다시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섹터별로 뭐 철강주가 최근에 조금 좋은 편이고 2차 전지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섹터별로 접근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역시 뭐 지금 실적 중심으로 개별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관련주 접근하는 방법은 2분기 실적이 일단 그 예상치보다는 잘 나와야 되고 3분기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중에서도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제가 매번 뽑아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면은 뭐 시장이 좀 중국 때문에 좀 어지러운 시장인데 종목별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좀 무리가 없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장 키포인트 체크해봤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